그냥. 그러니까 합시다. 문제가 한지 법까지 나오고 특히나 뭐 오늘 할 파트는 쉬운 파트도 아니고 고생들 좀 하시겠지만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좀 널널하고 오늘 할 이야기가 좀 꽤나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이제 유전 파트 포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꽤나 어려운 파트고요. 이제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문제를 완벽하게 푼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개념 정리에 좀 익숙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이 자극과 근수축 파트에 대해서 유전은 개념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풀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헷갈리고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정리 먼저 하고요. 오늘 문제도 많이 풀어드릴게요. 우리 가장 먼저 유전체라고 하는 표현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전체는 뭘 지칭하냐면 몸속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물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뭐가 존재하냐면요. 그럼 DNA가 존재할 겁니다. DNA가. 자, 이거 DNA가 존재하죠. DNA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DNA의 기본 단위는 우리 통합과학 때 등장했었거든요. 이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칭해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1대1대1로 결합한 형태였지.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였죠. 뭐 이때 인산의 종류는 같았고 이 DNA라고 했으니까 당의 종류는 디옥시리보스일 것이고 염기의 종류는 ATGC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자, 이 DNA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이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해서 당의 종류가 디옥시리보스인 뉴클레이 세포가 있다면 세포의 핵 내에 존재하는 물론 진핵세포 기준이겠죠. 원핵세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세포질에 존재하고요. 자, 어쨌든 진핵세포 기준 핵 내에 존재하는 산성물질을 지칭한단 말이야. 자, 여기 유전정보가 담겨있죠. 자, 근데 세포의 크기는 매우 작고 핵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포 안에 있으니까 세포보다도 작을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DNA라고 하면 매우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길이가 무려 2m나 되기 때문에 이 DNA를 펴서 핵 속에 넣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DNA를 똘똘 말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 DNA를 말아주는 친구의 이름을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는 유전 정보는 없어요. 유전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닌데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똘똘 말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똘똘 말려있다. 이렇게 똘똘 말려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DNA가 조금씩 응축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진 이 덩어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우리 영어로 이 전미사로 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어떤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핵 속에 있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덩어리를 지칭합니다. 뉴클레오솜은 DNA에다가 그냥 단백질을 더해놨다 이렇게 적어요. DNA와 단백질 이 둘이 합쳐진 구조. 자, 근데 여기 조금 더 응축된 구조를 띄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나비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이런 나비 모양을 만들어내게 돼. 자, 우리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솜이 응축돼서 염색체를 만들어낸다. 자, 근데 염색체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염색체 혹은 이게 똘똘 뭉쳐져 있는 형태이기는 한데요. 이게 실처럼 막 풀려. 왜 늦게 왔어? 왜 늦게 왔지? 왜 늦게 왔어? 좀 늦게 나왔어. 빨리 다녀. 자,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건 염색사라고 지칭. 자, 그거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표현이죠. 자, 사는 실사자를 쓰고 실처럼 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응축돼서 막대 모양을 만들고 있으면 염색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이게 분열된, 이 관측된 시기가 다른데 염색체는 언제 관측되냐면 분열기라고 하는 시기에 관측이 되고요.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염색사는 단기라고 하는 시기에 관측이 됩니다. 자, 그럼 염색체나 염색사. 자, 요들은 중요한 개념인데, 자, 요 둘은 사실 뉴클레오솜이 응축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그냥 모양만 좀 다른 것 뿐입니다. 자, 이 염색체나 염색사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과 뉴클레오타이드는 비슷한 용어이지만요, 좀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이에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기본 단위이며 뉴클레오솜은 DNA와 단백질이 합쳐진 덩어리를 지칭하며 이 덩어리는 염색체나 염색사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둘은 다른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자. 다시 그럼 그림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DNA와 염색체 중에 더 복잡한 구조를 띈 놈은 누굽니까? DNA와 염색체 중에 DNA죠. 진짜로? 아니죠. 염색체지. 왜 애들아 염색체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 염색체 기본 단위가 뭐라고? 뉴클레오솜이라니까. 근데 뉴클레오솜이 뭐랑 뭐가 합쳐진 거예요? DNA와 단백질이 합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염색체는 DNA보다 복잡한 구조지. DNA뿐만 아니라 단백질까지 내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DNA와 염색체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용어 몇 가지 하나만 딱 더 정리할게. 하나만. 자, 이 DNA를 보면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 자, 염색체에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일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자라고 칭해요. 유전자. 자,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들을 지칭하는데 그 지칭하는 부위가 어디 있냐면 DNA 중 유전 정보가 실제로 담긴 부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DNA 내에는 염기 서열이 쫙 정렬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모든 염기 서열이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DNA 내에 염기 서열이 왜 늦어? 웃지 마시고. 자, 염기 서열이 쭉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AAT, GGC 해가지고 쭉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기억나나요? 통합하는데 염기는 몇 개씩 묶어서 정보를 지칭했죠? 3개. 이렇게 묶었지. 그래서 3염기 조합이라고 칭했단 말이야. 이게 RNA 내에서는 코돈이라는 용어로 썼었고, 맞아? 자, 그럼 이런 3염기 조합들이 계속 배열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3염기 조합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지칭하는 거고,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지칭하는 아미노산들이 모두 의미가 있는 정보들은 아니야, 사실. 이 중에서 여기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는 인슐린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정보가 있다면, 염기 서열이 있다면 이 뒤에는 없을 수도 있어. 쓰잘데기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거 빼놓고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러요. 됐나? 자,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표시해 놓지 않은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용어로는 정크 DNA라고 해서 쓸모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까지 출제되진 않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DNA의 모든 부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미가 없는 부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유전자라고 칭하며 하나의 염색체 내에도
유전자는 많이 존재한다. 보통 한 800개 정도씩 존재하거든요. 염색체, 우리 인간 몸에 염색체 몇 개 있어요? 기억나니? 중3 때 했잖아. 몇 개 있는지. 46개 있었어. 근데 46개가 다 다르게 생겼었나요? 아닌데. 몇 개씩 쌍을 이뤘는데. 2개씩 쌍을 이뤘죠. 그걸 상동염색체라고 불렀지. 그래서 총 우리 성염색체가 뭐 같다라고 했을 때 23쌍이 크기가 같은데 23개끼리는 또 다르단 말이야. 염색체 크기가 다르면 염색체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기 결국 DNA 다 있는 거예요. DNA 이렇게. 여기 유전자가 있는데 염색체가 크면 당연히 유전자 양도 어떨까? DNA 양이 어떨까? 당연히 더 많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한 800개 정도씩은 가집니다. 유전자를. 하나의 뇌에도 DNA 염색체 내에도 유전자가 많이 존재하는구나. 한 가닥의 DNA 내에도 유전자가 많이 존재하는구나. 여기서 용어 하나만 딱 더 볼게요. 염색체 가운데 이 동그란 부분 보이나요? 동그란 부분. 이 막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는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동원체. 막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동원체라고 칭해요. 네. 자, 또 영어 정리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으로 정리할 용어는요. 핵형입니다. 핵형. 자, 이 핵형 용어 때문에 진짜 이 별거 아닌 용어를 안 외워가지고 틀리는 애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보면 답답해 죽겠어. 절대 개념 문제 틀리면 안 된다. 특히 유전 파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악명이 굉장히 높은 파트죠. 계산 문제. 뭐 하나 푸는데 진짜 뭐 이거 자꾸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막 5분 이상씩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 10분 연습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고. 응? 뭐 이런 거 풀어가지고 열심히 풀어가지고 한 4.8점 맞았어. 근데 진짜 이런 애들이 은근히 많아. 특히 머시마들 중에 많아. 나 계산 잘해. 그리고 이 개념 아니에요. 개념 30초면 푸는 개념 4점짜리 이런 거 틀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런 거 잘 풀면 뭐해. 개념에서 틀리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 이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니? 물론 뭐 계산에 틀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개념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계산을 뭐 잘하고 뭐하고 간에 상관없이. 자, 핵형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염색체,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분석해 놓은 걸 핵형이라고 그래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분석해 놓은 걸 핵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세포에 있는 핵 내에 DNA나 염색체가 있을 텐데 이 염색체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염색체들을 싹 다 끄집어내가지고 관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싹 다 끄집어내놓고 쫙 펴놓고 종이에 놓고 관측을 하겠다. 교재 한번 펴볼까요? 105쪽인가? 105쪽? 105쪽이 아닌데? 좀 더 넘어와서 175쪽? 173쪽. 173쪽 보면 진짜 파란색과 분홍색 그림 보이나? 염색체 쭉 깔려있는 거. 중간보다 살짝 위에. 173쪽 보면. 자, 그게 핵형이에요. 내 염색체 싹 다 꺼내서 보여주겠다. 되니? 내 염색체 싹 다 꺼내서 보여주겠다. 자, 그럼 이 핵형의 특징을 볼게요. 자, 핵형 분석의 특징인데 내 염색체 싹 다 보는 거라고 했죠. 자, 인간은 염색체가 46개가 있어요.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는데 상염색체 44개, 남녀가 다르게 생긴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하죠. 2개 있어요. 기억나죠? 그럼 여성의 성염색체 구성은 뭐예요? XX죠.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은 뭐지? XY지. 자, 이런 식으로 XX, XY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저랑
요 앉아있는 임서준이의 염색체를 다 관찰을 했을 때 이건 같을까 다를까? 나와 이 친구의 염색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다시 그럼 저랑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 화산 송중기. 자, 이 둘의 염색체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잘 봐. 자, 이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염색체 유전자를 이해를 해야 돼. 자, 나의 1번 염색체가 있다고 해볼게. 그 1번 염색체 뭐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눈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 눈한테 익숙하면 이런 거 쌍꺼풀, 외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 자, 여기에는 보조개의 유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눈꺼풀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거고 여기는 보조개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거야. 근데 뭐 당연히 그 양반이 훨씬 더 잘생겼지만 그 양반이 보조개 있고 눈꺼풀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기본 구조는 똑같이 생겼지 인간이. 받아들이기 싫어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눈꺼풀 구조가 있고 보조개 구조를 결정짓는 서열이 있기는 해야 된다고요. 다만 눈꺼풀을 저장하는 이 장소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누구는 쌍꺼풀이라고 적혀있고 누구는 외꺼풀이라고 적혀져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염색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유전 정보가 담긴 한 권의 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구조는 같아야 된다고. 왜 나랑 이 양반이랑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키가 크든 작든 기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염색체는 동일해야 돼. 근데 그 안에 적혀져 있는 서열이요. 서열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AAT, GGC라면 이 사람은 AAC, GGC일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는 같아야만 해요. 근데 뭐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는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사람 남성이라면 동일한 남성이라면 염색체 수 모양 크기가 같아야 돼. 핵형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종종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운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다운증후군 환자들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21번 염색체가 3개야. 다운증후군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21번이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염색체가 2개씩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 혼자 3개야. 그럼 다운증후군 환자의 염색체를 쫙 펴봅시다. 자, 저는 제 거 핵형을 봤다고 해서 저 다운증후군 아니에요? 21번 염색체 몇 개 있겠니? 2개 있겠죠? 근데 다운증후군 환자는 몇 개 있는 게 보여? 3개 있는 게 보이잖아. 됐어? 그래서 핵형 분석을 했을 때 다운증후군처럼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염색체 이상이라고 불러요. 염색체 이상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염색체가 하나 더 많네, 하나 더 적네.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럼 막 염색체가 잘려져 있는 것도 있거든. 염색체가 짧네. 왜 짧지? 인간의 1번 염색체의 길이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해야 되는데 혹은 기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자, 네, 요런 질환들도 있어. 어떤 질환이 있냐면 염색체는 둘이 똑같은데 염색체는 둘이 똑같아. 다시 우리 나랑 송중기로 가자. 기분이 좋은데. 자, 여러분 저랑 송중기의 유전자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지. 왜 다르? 형질이 다르잖아. 염색체는 같은데 세부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돼. 근데 봐봐, 모든 부위가 다 달라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둘 다 쌍꺼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다시 같아야만 하는 부위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면 적혈구의 모양은 둘 다 같아야 돼. 원반 모양이어야 되지. 자, 이렇게 동일한 부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건 아닌데 같아야만 하는 부위도 있어. 예를 들면 여기 내부의 염기서열이 이 부분은 무조건 AAT, GCC여야 된대. 이 사람도 여기 많은 AAT, GCC여야만 하는 부분이 있대. 인간이라면 물은. 근데 이게 만약 이 마지막 C가요 T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칭해요. 유전자 단계의 돌연변이죠.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긴 거니까. 그럼 이 유전자 단계의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구조를 봐봐. 이 한 가닥의 DNA 내에도요 수십만 개의 염기서열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뭐 AAGG 해가지고 염기가 써져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꼴랑 몇 개 바뀐 게 유전자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염색체는 제가 아까 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전자가 정보가 있는 노트. 그 안에 써져 있는 글씨들이 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유전자인 거야. 핵형 분석은 뭐 하는 거냐면 염색체를 관찰한 거라고 했잖아. 노트를 핀 게 아니고 펴서 넘겨보겠다가 아니고 노트 46개를 인간 기준 염색체 46개니까 깔아놓고 겉모습만 촬영하겠다는 거야.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 노트 안에 있는 한 줄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못 보죠. 그래서 이게 핵형 분석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유전자 이상은 파악하는 게 불가합니다. 유전자 이상한 거를 파악하려면 핵형 분석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염기서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 다시 하나 더. 자, 이때 종과 성별이 같다면 핵형은 동일합니다. 무조건 동일. 핵형은 동일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 남성끼리는 핵형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예. 내부의 염기 서열은 다르겠지만 염색체 수 모양 크기는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 여러분 종은 같은데 성별이 달라. 자, 인간 남성과 인간 여성에 대한 비교를 해보자고. 그럼 핵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염색체 수 모양 크기가 다르죠. 근데 뭐가 달라? 성염색체의 구성 중 하나만 다른 거지. 상염색체는 어때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야 돼. 인간 남성과 인간 여성의 1번 염색체의 크기는 같아야 돼. 모양도 같아야 돼. 근데 마지막 성염색체만 XX니 XY니가 달라야 됩니다. 그죠? 종과 성별이 같다면 핵형이 동일해야만 한다. 성염색체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성염색체 이야기 한번 봐볼게요. 제가 X랑 X가 성염색체만 볼게. 이거 여성이죠. 자, X염색체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그리고 X랑 Y가 있다.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입니다. 자, X가 크기가 더 커요. 이게 진화적으로 이 X염색체 중 일부가 잘려서 Y가 됐다라는 이 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어쨌든 X가 크고 Y가 작아요. 자, 근데 이 성염색체를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라고 착각하냐면 성염색체는 성기관을 결정한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성기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대부분 포함되어는 있어요. 근데 이 성기관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X염색체 위에, 특히 X염색체 위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생존과 필수적으로 연관된 유전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 여기에는 호흡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는 연수의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어. 되나? 그러니까 꼭 성기관과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Y에도 마찬가지. 여기는 귀 속의 털의 유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 더 중요한 염색체가 누구일까요? 생존에 더 중요한 염색체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만 따지면 X죠? X. 우리 아까 염색체 돌연변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뒤편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XXY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가 있냐면 X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럼 X만 하나 가진 사람은 생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성별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X만 하나 있으면 여성이에요. Y의 유무가 성별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 Y를 가진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불가해요. 이건 불가해. 염색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핵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토끼하고 이 벼에 염색체 숫자는 동일하거든요. 48개로 동일해요. 핵형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왜요? 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이야기해요?
모양과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종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핵형 분석이고요. 자, 그러면 핵형 분석을 할 때 제가 아까 분열 단기 이야기 이거 이따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관측하기 좋은 게 분열기니 간기니. 자, 너네 사진으로 찍어서 관측하기 좋은 게 분열기일까 간기일까? 둘 중에 당연히 분열기지. 염색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DNA를 막 이렇게 풀어놓은 실처럼 풀어놓은 게 염색사예요. 당연히 보기 어렵죠. 근데 염색체는 이걸 조금 더 응축시켜서 예쁘게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보기 좋은 상태가 염색체지. 됐나? 자, 근데 이 염색체 중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보기 좋을 때가 정해져 있거든. 핵형 분석은 언제 하냐면 체세포 분열에 중기에 세포를 관측한다. 요거는 뒤편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이야기예요. 체세포 분열 중기에 세포를 관측한다. 자, 옆에 써놓을게. 뭐라고 써놓냐면 EN 분포 이렇게 써놓을게요. EN 요 뒤편에 이어서 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꼭 비교해야 될 용어가 핵상입니다. 핵상. 핵상과 핵형은 아예 다른 용어예요. 아예 다른 용어입니다. 둘은 완전하게 다른 용어예요. 자, 핵상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상동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n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앞에 밑줄 치고 n이라고 쓰고 이 밑줄 자리에는 뭘 쓰는 거냐면 몇 개가 동일한 모양을 띠는가.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는가. 이게 핵상이에요. 자, 이런 건 상동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상동 이야기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세포를 봤는데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자, 이러고 끝. 자, 옆에 세포 하나 더 줄게. 자, 요거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요렇게. 이따 연습 더 할 거니까 요것만 일단 볼게요. 자, 요거는 똑같이 생긴 애가 몇 개가 있어요? 얘 혼자밖에 없지? 자,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n이라고 쓰는 거예요. 앞에 1이 생략입니다. 1은 생략이에요. 됐나? 그럼 요거는 몇 개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같은 크기를 이루고 있죠? 두 개지? 이건 뭐라고 써주면 돼? 2n이라고 써주는 거야. 두 개가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띠고 있다. 됐니? 자, n은 뭐라고 써주는 거냐면요 3n이라고 써줘요. 3n. 세 개가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띠고 있다. 자, 근데 이 3n 이후로 4n, 5n 요런 애들은요 식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배수체라고 부르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n과 2n을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n과 2n을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이 2n 형태를 보면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겨 먹은 거냐면 제가 아까 염색체는 인간 기준 46개인데 23쌍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 1번 염색체 이렇게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더 있다고. 자, 이게 왜 하나 더 있냐면 우리가 가진 염색체 중 절반은 누가 주죠? 엄마가 주고 절반은 아빠가 주지. 근데 엄마와 아빠의 핵형은 어때요? 엄마와 아빠의 핵형은 어때? 다르지. 뭐만? 성만. 나머지 상은 어때? 똑같단 말이야. 그치? 즉 엄마도 똑같은 염색체를 가지고 엄마와 아빠는 서로 똑같은 염색체들을 가지고 있어. 성 빼고. 그럼 성 빼고는 엄마가 나한테 준 유전자 염색체와 아빠가 나한테 준 염색체는 어떻게 생겨야 돼? 똑같이 생겨야지. 똑같은 걸 절반씩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염색체가 똑같으니까. 물론 이건 엄마가 준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염기 정보에 이게 만약 눈꺼풀이라고 한다면 엄마는 이 1번 염색체에 쌍꺼풀을 주고 아빠는 1번 염색체 요 동일한 부위에 외꺼풀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염색체는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염색체들은 쌍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내 몸 안에 있는 염색체는 기본적으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야.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세포에 염색체는 쌍을 이루고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체세포라고 불러요. 이걸 체세포라고 불러.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염색 세포들은 체세포라고 불러. 이걸 원래 이제 인간 기준으로 그럼 46개 그려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내가 2개만 해놓은 거야. 자, 이건 좀 이상하죠. 다시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똑같은 걸 받아서 쌍을 이룬다. 그러니까 메덴이어야 되는데. 잠깐만. 네. 네. 아, 네네. 제가 그 링크로 앞에 세팅되어 있는 거. 세팅되어 있는 거. 이건 미안해. 보통 EN 상태를 이뤄야만 하는데 N은 이상하다고. 3N은 식물에 있는 거니까 빼면 돼. 이건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형태예요. 내 세포의 다시 세포는 엄마랑 아빠랑 준 염색체로 구성이 되는데 그 둘은 똑같이 생겨서 쌍을 이뤄야 되는데 하나만 갖고 있을 때가 있어. 두 개의 절반만 갖고 있을 때가 있어. 사람의 염색체 몇 개죠? 몇 개예요? 46개야. 그 중에 절반이면 몇 개? 23개만 갖고 있는 세포가 있다고요. 그게 무슨 세포일까? 그렇지, 생식세포지. 왜? 내가 정자에 담아줄 염색체의 개수는 46개면 안 되지. 몇 개여야 돼요? 23개여야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 N 상태의 세포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생식세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식세포, 감수분열 중인 세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정자와 난자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정자랑 난자는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자라면 정자에 생식세포가 들어가는 거거든. 정자가 운반체야. 근데 어차피 들어간 이 염색체는 똑같기 때문에 정자, 난자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됐나? 혹은 이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거는 다음 주에 할 이야기예요. 감수 2분열의 세포입니다. 다음 주에 할 이야기. 우리 중3 때 잠깐 다뤘을 개념인데 어쨌든 이 N 상태와 이 N 상태 구분을 하자.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와 개구리의 핵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지. 왜? 총과 성별이 다를 테니까. 다시 저와 개구리의 핵형은 핵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 있지. 자, 봐봐. 지금 내가 뭐라고 썼냐면 EN 상태는 언제라고 했냐면 체세포일 때라. 개구리도 어쨌든 부모가 있을 거란 말이야. 부모한테 받은 염색체가 쌍을 이룰 거지. 봐봐. 나의 체세포는 EN이야. 개구리의 체세포는 뭐예요? EN이죠. 나의 생식세포는 핵상인 거예요? N이죠. 개구리의 생식세포는 뭐예요? N이지. 그러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여러분을 낚으려고 던진 거죠. 핵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체세포와 개구리의 체세포의 핵상이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EN으로. 핵형은 당연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핵상은 뭐 염색체 모양, 크기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상동의 형태. 상동은 서로 같을 동이에요. 서로 같은 형태를 얼마나 띠고 있는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상동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있다면 체세포라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존재한다고요. 근데 이게 왜 똑같은 거냐면 여기 이놈은 이 염색체는 아빠가 준 거야. 2개의 염색체예요. 이거는요 엄마가 준 거예요. 이걸 모개의 염색체라고 그래.
이걸 상동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상동염색체라고 불러. 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염색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엄마도 1번 염색체 내에 뭐 눈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고 아빠도 있단 말이야. 요 밑에는 뭐 보조기 유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고 뭐 그 밑에는 또 어떤 유전자가 있고, 근데 아빠가 갖고 있는 염색체 둘 중 하나를 줬는데요, 이 염색체에 만약 여기 들어있는 이 외꺼풀, 눈꺼풀 유전자가요, 만약 쌍꺼풀이라고 해봅시다. 쌍꺼풀은 외꺼풀에 비해서 우성을 띠는 유전자예요. 우성 열성 기억나나요? 보통 우성을 대문자로 써줍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대문자로 써줘요. 그럼 잘 봐봐. 엄마는 어쨌든 나한테 눈꺼풀 유전자가 담긴 염색체를 주기는 할 거라고요. 근데 아빠가 쌍꺼풀 줬다고 엄마도 쌍꺼풀 유전자 줘야 되냐? 그건 아니지. 쌍꺼풀 줄 수도 있고 뭐 줄 수도 있어. 외꺼풀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맞나? 여기 라지 A 혹은 스몰 A가 들어온다. 라지 A를 쌍꺼풀, 스몰 A를 외꺼풀로 한다면. 됐나? 자, 그리고 요 밑에는요, 뭐 B가 있다고 해보자. 뭐 B는 뭐 보조기 유무를 결정한 유전자라고 해볼까요? 아빠가 라지 B를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엄마는 여기는 라지 B 혹은 스몰 B를 주는 거지. 자, 이 밑에는요, 뭐 다른 거 줬다고 해볼게요. 아빠가 스몰 D를 줬다라고 해볼게요. 아빠 것도 고정은 아니야. 엄마도 이 자리에 주는 건 라지 B 혹은 스몰 D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A만 놓고 따진다면 일단 둘 다 눈꺼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세부 형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됐나? 자, 우리 이런 유전자를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이런 관계의 유전자를 뭐라고 불렀죠? 기억나니? 대림 유전자라고. 자, 이 대림 유전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상동염색체. 같은 부위에 존재하는 유전자. 상동염색체 같은 부위에 존재합니다. 자,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밑에 이렇게 적을게요. 동일한 형질에 관여합니다. 동일한 형질을 결정해요. 근데 이 세부 형질은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대림 유전자의 특징이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형질을 결정 하나, 눈꺼풀이라고 하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관형 하나, 그게 쌍꺼풀 유전자일 수도 있고 외꺼풀 유전자일 수도 있다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상동염색체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자. 그럼 봐봐. 아빠 염색체에 있는 이 유전자나 엄마 염색체, 이 대림 유전자 관계를 살펴보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제가 지금 3개만 그려놨는데 사실 하나의 염색체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그게 다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대림 유전자 구성이 온전히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부분도 분명 존재할 수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하시고, 자, 이 3개의 유전자 볼게요. 자, 이 3개의 유전자는 하나의 염색체 내에 존재하는 형태지. 자, 이건 나중에 따로 유형 빼서 공부할 건데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연관이라고 부릅니다. 연관. 하나의 염색체 내에 공존하는 유전자를 지칭합니다. 하나의 염색체 내에 공존하는 유전자를 연관된 유전자라고 불러요. 자, 연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만약 염색체를
나중에 연관 이야기 해줄 텐데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A, B, D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뭐 라지 A, 뭐 스몰 A 여기에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D라고 해볼게. 만약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대립전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C는 잘 안 써요. 대소문자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럼 봐봐. 이게 아빠의 체세포라고 해볼게. 우리 생식세포라고 하는 건 이 중에 절반만 담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절반을 담는 거냐면 1번 중에 선택해서 담는 거야. 2번 중에 선택해서 담는 거예요. 3번 중에 선택해서 담는 거야. 그럼 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생식세포에 담긴 염색체 일성이 앞일 수도 있고 왼쪽 걸 앞이라고 그러게 앞 D일 수도 있고 앞 DD일 수도 있고 D 앞일 수도 있고요. D 앞 D일 수도 있고 DD일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그럼 애가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조합을 대충만 한번 볼까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 담을 수 있죠. 이렇게 담으면 가능하지. 라지 A, 라지 B, 스몰 D 담을 수 있니 없니? 담을 수 있죠. 요거 담으면 되니까 먹기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죠. 스몰 A, 라지 B, 라지 D도 담을 수 있지. 뭐도 담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스몰 A, 라지 B, 스몰 D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야. 생식세포에. 근데 봐봐.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냥 이건 다 앞에 거라고 할게요. 만약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세 개의 유전자가 N은 독립되어 있다라고 불러요.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저기처럼 라지 A, 라지 B, 스몰 D라고 하고요. 여기에 라지 A, 라지 B, 라지 B라고 해볼게. 그러면 N 염색체가 2개밖에 없잖아요. 유전자는 3개지만 생식세포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담는다니까? 그럼 만약 이걸 담는다면 생식세포에 들어간 유전자 구성은 라지 A, 라지 B, 스몰 D일 거고 이걸 담는다면 뭐예요? 이걸 담는다면 뭐야? 라지 A, 라지 B, 라지 D일 거라고. 그게 연관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유전자를 통째로 움직이겠다라는 거야. 개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병의 수가 줄어드는 내용이죠. 연관은. 됐나? 이 연관이 들어가면은 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경우의 수를 줄여주는 쪽에 해당하는 게 연관이에요. 그다음 연관은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염색 분체. 이 분체는 이 세포 주기와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염색체 보시면 요렇게 생긴 거를 본 적이 있을 거고 요렇게 생긴 것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N은 가운데 있는 게 동원체. 원래 이렇게 크게 안 그려주는 잘 보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동원체를 기준으로 막대가 하나 있는 거고요. N은 동원체 하나를 기준으로 막대가 2개 붙어 있는 거지. 자, 이 막대 하나하나를 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염색체 숫자를 세는 방법은 동원체의 숫자를 세면 되거든. 잘 봐. 여기 염색체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지. 분체는 막대기 숫자라고 하잖아. 분체도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자, 이거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분체 하나로 구성된 염색체 하나예요. 막대 하나로 구성된 염색체 하나. 자, 이거 볼게. 여러분 이거 염색체 몇 개예요? 이거 몇 개죠? 하나예요. 동원체 하나입니다. 가운데 동원체 하나예요. 근데 막대기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얘는 분체 2개로 구성된 염색체 하나야. 그래서 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왜 만드냐면 사람 몸속에 이게 세포 핵이라고 할게. 원래는 염색체가 있다면 이런 구조로 있어요. 이런 구조로 있어. 이게 세포의 핵심 물질이란 말이에요. 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세포는요 평생 살 수가 없어. 이 세포마다 좀 다른데 평생 가는 세포도 있어요. 뇌세포가 보통 그런 쪽인데 대부분의 세포는 이 세포마다 다르지만 주기가 보통 2달에서 6달 정도 돼요. 죽어요. 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일을 잘 못해. 에너지만 축내. 그런 세포가 많이 쌓여있는 게 암세포예요. 네. 자, 대학원 때 썼던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세포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세포 자살이에요. 자살. 얘는 능력이 떨어지면 죽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포가 죽었으면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잖아. 뭐 세포가 뭐 죽었을 때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 팔에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재생시켜야 되니까 세포 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요. 뭐 재생을 하든 뭐 상처가 났든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럼 얘랑 똑같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야.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야. 수를 불려야 되니까. 내가 팔에 상처가 나서 내 목적이 뭐냐면 여기다가 멋있는 빨간색 피부를 내겠다가 아니고 옆에랑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겠다가 목적인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세포 크기를요 이렇게 확장시켜. 세포 크기를 확장시켜. 그래서 이거 반으로 쪼개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문제가 있어. 어머나 DNA는 하나밖에 없거든. 염색체는. 그럼 이 염색체 하나를 여기만 넣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분체를요 복제를 해요. 이렇게 복제를 해. 그리고 이걸 반으로 잘라서 여기다가 나눠준다라는 거야. 그럼 똑같은 세포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럼 복제하기 전의 상황은 막대기 하나였던 거고 복제한 후의 상황 막대기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거라고요. 됐나? 자, 이거 관련해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요렇게 변화하는 시기가 있겠죠.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가 있을 거야. 자, 분체를 한 가닥 더 만들어내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 분체를 만들 때. 그렇지. 또 DNA. 결국 뉴클레오솜으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자, 그 중에서 히스톤 단백질은 그냥 이따 정도로만 취급하시면 되고 오늘 할 이야기의 메인 물질은 당연히 DNA겠죠. 결국 이 분체를 만들려면 DNA를 늘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시기에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요. DNA를 더 만드는 거예요. 합성한다를 영어로 synthesis라고 해서 이 시기를 DNA를 합성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S기라고 지칭해. 그래서 근데 S기는 뭐라고 했냐면 복제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걸 만드는 거지. 근데 N랑 N은 아예 다른 구조예요. 똑같이 생긴 막대기 두 개인데 이건 염색체 자체가 두 개인 거거든. 이 두 개의 염색체가 상동을 이루는 거야. 왜?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는 아빠가 줬거든.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 하나가 엄마가 줬든 아빠가 줬든 막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 하나 더 만들어갖고 나눠주려고 분체를 복제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복제의 관계입니다. 또 봐봐. 여기 유전자 구성이 만약 라지 A, 스몰 d, 라지 D였다라고 해볼게. 근데 이 오른쪽 가닥은 뭐 해낸 거라고요? 뭐 해낸 거라고? 복제해낸 거라고. 자, N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 둘 다 라지 A고요, 스몰 B고요. 여기 만약 오른쪽 가닥이 라지 D라고 해봅시다. 오른쪽 가닥에 있는 유전자. 자, 그러면 왼쪽 가닥에 있는 유전자는 뭐예요? 무슨 D? 라지 D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와. 잘 봐, 얘들아. 이 왼쪽에 있는 유전자의 왼쪽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스몰 d다라고 나와. 맞아, 틀려? 뭐가 틀렸죠? 스몰 d. 그럼 바꿔보세요. 왼쪽에 있는 왼쪽 가닥에 있는 거는 라지 d만 하지 말고 문장을 봐봐. 자, 왼쪽 가닥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스몰 d다. 바꿔봐. 왼쪽 가닥에 있는 그렇지, 잘 봐, 얘들아. 이게 낚시로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가 라지 D인 건 개나 소나 다 알아. 근데 이 유전자 둘은요, 이 유전자 둘은 대립이 아니야.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아니야. 그래서 이 개념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대립이 아니야. 대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동 염색체 같은 부위에 있다라고 했잖아. 이 둘이 상동 염색체예요? 아니라니까. 똑같이 생겼다고 상동이 아니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건 엄마가 준 염색체 하나와 아빠가 준 염색체 하나가 등장해야 돼. 즉 두 개의 염색체가 상동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염색체 몇 개예요? 하나죠. 이게 상동이 아니라고.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칭해야 되냐면 분체 관계라고 칭할 거예요. 다시 대립 관계라고 하는 건 상동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둘은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뭐라고 부르나요? 복제된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재밌다. 자, 여기다 내 유전자 숫자를 써볼게. 얘를 만약 라지 스몰 b 라지 d라고 써볼게. 하나씩 있잖아. 근데 이거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있지. N은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아.
자 이렇게 쓰려면 어떤 구조여야 되냐면 라지, 스몰 b, 라지 D면 어떤 구조여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염색체가 총 2개가 등장해요. 여기 라지, 스몰 b, 라지 D, 라지, 스몰 b, 라지 D 이렇게 생겨야 돼. N랑 N은 다르거든. 왜? 이건 무슨 관계야? 상동 관계지. 이건 무슨 관계예요? 이들은 분체 관계지. 자 이렇게 유전자를 개별로 따로따로 써준다는 건 생식세포에 담을 때 L을 넣을 수도 있고 L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야. 이거 넣을 수도 있고 이거 넣을 수도 있거든. 그럼 여기 다를 수도 있어. 우연의 일치로 같았던 것 뿐이에요. 근데 N은 생식세포로 나눌 때 이걸 나눠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식세포에 담을 때 상동 중에 하나를 주는 거야. 그럼 N은 어떻게 표기하냐면요. 자 분체가 하나였을 때 라지 A, 스몰 b, 라지 D였거든. 근데 이거를 복제해서 2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표기법이 달라. 표기법이 이게 분체 관계와 상동 관계의 차이점입니다. 여둘 잘 비교합시다. 상동은 2개의 염색체가 등장을 해야 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걸 이야기하는 상동 위에 동일한 부위에 존재하는 건 대립유전자라고 칭하고 대립유전자의 유전자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A라고 하는 건 같지만 라지인지 스몰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자 분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대립유전자라고 칭하지 않으며 그냥 복제된 유전자로 칭하며 이 둘의 구성은 무조건 같다. 분체 관계의 유전자 구성은 무조건 같다. 다시 여러분 N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유전자 구성이 N은 같아야만 하죠. 그럼 둘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죠? 다른 것에서 발생하지. 됐나? 만약 다른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그건 무조건 대립 유전자인 거예요. 자, 그다음 뭐 다 했어요. 영어 정리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염색체 수를 찾는 거야. 이미 우리 찾았어. 염색체 수는 같다고 해서 뭐가 같다고 했죠? 동원체 수가 같다. 자 다른 걸로 찾는 게 아니고 동원체 수로 찾아줘. 자 그리고 계속 하나 더 DNA 상대량. 자 이건 누가 DNA가 맞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네, 결국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움직여갖고 뉴클레오를 만들 거 아니야. 그거 갖고 뭐 만들 거예요? 히스톤 단백질 갖고 뭐 만들 거야? 염색, 체든, 염색, 분체든, 염색, 사든 만들 거 아니야.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분체예요. 자, 이 DNA 상대량은요, N은 비례해. 뭐랑 비례하냐면 염색, 분체 수와 비례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세포 하나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두 번째 세포에는요 요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세 번째 세포에는 요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이때 DNA 상대량 보통 줄여서 D라고 쓸게요. 자, 얘는 분체가 몇 개예요? 분체가 몇 개? 분체는 막대 숫자야. 하나지. 얘는 분체. 2개지. 그러면 얘는 어쨌든 분체가 2개니까 분체는 DNA로 만든단 말이야. 그럼 DNA 양도 몇 배일 거라고? 2배일 거라고요. 이 DNA 양은 1, 2, 여기는 분체 몇 개예요? 2개지. 이것도 애랑 생긴 건 다른데 어쨌든 분체 2개니까 2로 취급한다고요. 됐나? 근데 이게 뭐 별건 아닌데 상대량이잖아요. 상대량.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게 문제에서 조금 꼬아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 뭐 0.5, 1, 1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거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까. 나? DNA 상대량은 분체 수와 비례한다. 보통 일반적인 난이도의 문제들은 분체 하나당 DNA 상대량을 1로 한다. 이런 식의 문구를 넣어주는데 그게 없다면 꼭 하나가 1일 필요는 없겠죠. 뭐 2일 수도 있고 2, 4, 4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되나? 자, 이걸 총 정리한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핵산, 염색체수, DNA 그냥. 오늘 할 내용 중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거 2개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종 유전 파트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분석 못하는 애들이 있어.
뭐 어렵다고 할 자격이 없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핵상 염색체수 DNA량 파악하는 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제가 그림 몇 개 그려드릴게요. 애가 왜 이렇게 생겼고 쟤는 저렇게 생겼나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오니까 일단 지금은 생긴 것 자체에 좀 집중을 하십시오. 자,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거 n입니까? 2n입니까? 2n이죠. 2n은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2n은 왜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지금 핵상 표시했죠? 자, 그리고 등호 쓰고 오른쪽에는 뭘 써주냐면 염색체 숫자를 써줍니다. 염색체 숫자 몇 개예요? 2개지. 됐나? 자, 그리고 DNA 상대량 따질 건데요. 그냥 한 가닥당 DNA 상대량이 1이라고 해볼게요. 분체가 지금 몇 가닥이 있나요? 분체 몇 가닥이 있나요? 이걸 우리 뭐라고 쓰냐면 DE라고 해요. DNA 상대량이 2다. 꼭 2일 필요는 없어. 근데 제가 하나당 상대량 1이라는 가정을 붙였죠. 종종 이거 막 신기한 애들이 있어. 나는 수학을 졸라 잘해요 해서 이거 약분하는 애들이 있어. 이게 n은 1이라고 쓰면 안 되나? 안 되지. n은 1인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1이 생략된 거지. 짝꿍이 없다는 이야기야. 지 혼자 생겼고 여기 1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네. 이게 n은 1이야. 이거랑 이건 아예 다른 이야기죠. 약분하면 안 됩니다. 자, 옆에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생겨 먹었던 세포가 S기를 거쳐서 이렇게 바뀐 거야. 분체를 더 만들어냈죠.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요? EN이죠. 왜? 이 둘이 짝꿍이거든. 이 염색체 둘이 짝꿍이거든. 됐어? 그리고 염색체 숫자는 몇이에요? 2죠. 하나, 둘. 하나, 둘. 눈 뜨고 세면 되잖아. 얘랑 얘는 다르게 생겼거든? 근데 뭐가 똑같냐면요. 핵상과 염색체 수가 똑같아. 그럼 얘랑 얘는 뭐가 다르게 생겼니? 왼쪽 거는 분체가 추가로 달려있지를 않죠. 얘는 분체가 하나 더 달려있는 구조지. 얘는 염색체 하나당 분체 하나로 구성된 구조고 얘는 염색체 하나당 분체 둘로 구성된 구조잖아. 저 분체의 유무가 다르지만요. 뭐는 똑같냐면 핵상과 염색체 수는 똑같아요. 분체는 핵상이나 염색체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야. 대신에 뭐가 다르냐면 DNA 상대량이 다르겠죠. 얘는 D4겠지. DNA 상대량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요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n인가요? 2n인가요? 하나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n이에요? 2n이에요? 2n이죠. 왜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잖아. 2n은 그리고 염색체 숫자 쓰는 거라고. 얼마니? 6이죠. 분체는 몇 개예요? 6개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서 근데 얘는 길이가 좀 더 기니까 얘가 상대량이 더 높지 않을까요? 아니야. 길이랑 상관없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게 대전제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럼 얘는 D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분체를 똑같이 만들어 보자고. 분체를 똑같이 만들어 보자. 똑같이 위에처럼 복제를 해봅시다. 뭐 제가 기계는 아니니까 완전 똑같이 못 그리는데 대충 크기 같으면 상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요거 뭡니까? n입니까? 2n입니까? 2n이죠. 은 얼마? 2n은 염색체 몇 개예요? 6개지. 2n은 6. 분체는 12개입니다. D12. 딱 두 개만 더 해보자. 요번에는 요런 애는 볼까? 요런 애는 어떨까? 이건 뭐죠? n은 짝꿍이 없잖아. n은 3. D 3. 다시
이거 복제해 볼게. 요거는 짝꿍 없죠? 얘는 3, D.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파트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핵상, 염색 채수, DNA 상대량 분석하는 거. 가장 중요한 점. 네. 까지 일단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내용 짧게 마무리하고 문제 풀이하겠습니다.